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손정익입니다. 저희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1년 동안 수행했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목은 시설 과체류 3D 구조 모델링 기반 스마트 온실 보강 효과 검증입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고요. 협동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목포대학교, 안동대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광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이유는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강도 다양한 형식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보강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부 보강과 내부 보강. 그렇지만은 보강이 이제 간단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광원 선정이라든가 재배 조건, 또 보강 수준, 경제성 등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요인들을 전부 고려하면서 보강 설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인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보강 기술과 보강 매뉴얼 개발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방식, 국내를 막론하고 전부 외부 광도 기준, 또 예를 들면은 일적산 누적 일사량 기준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결과가 상부라든가 내부 보강 시에 작물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수강량 추정이 가능한 3차원 수강 해석 기반 보강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팀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3차원 수강 해석용 온실 광환경 분석 기반 구축과 또 이런 이제 구축 기반을 이용해서 적정 보강량을 산출하는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요. 또 협동1에서는 이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는 온실 실증 및 광원별 효율성,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목포대학교에서는 이런 보강에 따른 과체류 생리반응 분석, 또 안동대학교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집약해서 보강 매뉴얼 항목 결정 및 매뉴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설 과체류 최적 보강 기술, 또 하나는 시설 과체류 보강 매뉴얼 개발. 이 두 가지가 본 연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결과를 이제 몇 가지 소개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에서는 이제 재배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3차원 작물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3차원 수강 해석을 위해서 온실 광환경 분석 기반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이제 대표 작물 중에 하나인 파프리카와 토마토에 대해서 이렇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시기에 따라서 또 상단에 보시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강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작물이 성장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이제 3차원으로 스캐닝을 해서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작물을 이제 온실에 넣기 위해서는 또 온실 및 보강 광원에 대해서 3차원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우리가 사용했던 온실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하게 되고 또 상부에서 하는 HPS, 고함 나트륨 등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하게 되고 또 인터라이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LED 광원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광원을 온실에 적용을 해서 실제 어떤 분포가 보이는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물론 이제 검증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락 상부라든가 군락 내부 광원의 배치에 따라서 온실 내 광환경이 어떻게 이제 보이는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광원 위치와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광 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내 내부 보강의 인터라이팅에서는 인터라이팅 LED를 사용했을 때 실제 어떻게 광 분포가 나타나는지도 역시 이제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이제 확인을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를 이러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이제 광환경 구축과 시뮬레이션 기반에 대한 방법론이 확립이 됐고, 이제 실제 작물을 적용해서 실제 작물 3차원 수광 해석 기반 작물의 광합성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보강량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로서 작물 생육 단계 DAT인데요. DAT는 이제 정식 후 날짜가 되겠습니다만, DAT에 따라서 보강 효율이 어떻게 다른가, 상부, 내부 또는 상부 내부 조합 이런 보강 조건에 따라서 생육 단계별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데이터는 파프리카고 우측 데이터는 이제 토마토가 되겠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수광량, 작물이 얼만큼 이제 수광을 하게 되는지, 실제로 하게 되는지를 작물 표면에서의 광량을 전부 계산을 해서 도출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립한 광합성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 광합성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또한 투입된 광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건물중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광이용 효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1단위에서의 시간별로 계산을 해서 누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프리카와 토마토에 대해서 분석을 완전히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은 이미 저희가 선행 특허를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3차원 식물 구조 모델과 광 추적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식물 분석 장치 및 그 방법을 이라는 특허를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에 기반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산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작물 재배 조건도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물의 제식 밀도가 이렇게 달랐을 때는 과연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3구 슬라브를 사용할 때나 4구 슬라브를 사용할 때나, 또는 4구 슬라브를 사용할 경우에 줄기를 2줄기를 유인할 때나 3줄기를 유인할 때, 뭐 이럴 때 제식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식 밀도에 따라서 실제 얼마나 수광이 되고 광합성이 되는지를 지금 보신 것처럼 수광량과 광합성량에 대해서 분석을 추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부, 내부 여러 가지 보강 조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토마토와 파프리카 또 뭐 줄기 유인에 따라서 몇 구인가의 슬라브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 수광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작물의 수광량 기반으로 도대체 얼마나 보강량이 필요한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연구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사용된 국내적으로 사용됐던 모든 이제 보강 기준은 밖에서의 광량, 외부 누적 일사량, 우리가 DLI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식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되고, 또는 이제 일사감응이라 그래서 기준 광원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외부의 광량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중의 이제 외부 광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를 이제 시간별 누적하면은 아래쪽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이제 태양광에서 나오는 광도를 전부 합산하면은 이런 커브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커브에서 기준 DLI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보강하는 것이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이제 방식인데, 그렇지만은 이런 방식이 결국 작물의 재배 조건이나 종류 또는 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과연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작물 중심에서 작물이 실제로 얼마나 받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실제 우측에 이제 커브에서 작물 상단부에서 측정된 누적 광량이 이렇게 되는데 X축은 뭐냐면 실제 작물이 누적된 수확량입니다. 결국 같지 않다는 얘기고 또 작물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또 생육 단계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 이제 생육이 좀 진전된 것이고 까만색이 아직 어린 작물인데 이렇게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이런 외부 누적 일사량 기준으로 과연 보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산출한 작물 상단 기준으로 1몰 per 스퀘어미터의 1 누적 광량에 해당하는 작물 실제 누적 광량은 전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육 단계별 1 누적 광량 및 작물 누적 수확량과의 관계식을 도출해서 보다 합리적인 보강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사량 센서를 설치하고 여기서 누적 일사량을 측정한 다음 계산한 다음 어떤 작물별로 기준 누적 일사량을 설정하고 여기에 모자라는 만큼 보강을 이제 해왔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실제 작물이 받는 누적 수확량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측에 있는 것처럼 생육 단계가 아직 이제 초반전인 작물과 또 생육이 진전된 작물이 받는 광량은 전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육 단계별로 이런 DLI와 실제 작물의 누적 수확량과의 관계식을 도출을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보강을 이제 하게 되는 어떤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이제 보강 방식, 다양한 보강 방식별 작물의 수확량 기반의 보강량 필요 산출인데 지금 이제 보강 방식이 뭐 상부도 있고 내부도 있고 뭐 조합도 있고요. 또 실제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부족한 누적 일사량, DLI가 예를 들어서 뭐 2, 4, 6, 8, 10일 때 과연 상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광원으로 어느 정도의 보강을 할 것인가에 관한 뭐 간단한 이제 예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30일 지났을 때, 정식 후 90일 지났을 때, 140일 지났을 때 전부 다른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작물이 받는 수확량과 실제 외부에서 주는 광과는 실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량이 얼마가 설정이 됐는데 이 필요 보강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상부 보강을 얼마나 할 것인가 또는 내부 보강, LED를 사용해서 뭐 인터라이팅을 할 때 뭐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설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의 광이 실제 이런 필요 보강량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작물 중심으로 작물이 실제 얼마나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작물 누적 수확량으로 환산해서 여기서부터 이것을 기반으로 상부 보강이라든가 내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강 방식별 작물 누적 수확량과 DLI 기준 필요 보강량과의 관계식을 도출함으로써 추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의 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작물이 얼마나 광을 받는가 기준으로 전부 다 이게 뭐 상부 보강이라든가 내부 보강이 동일한 광원이라도 이제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 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이제 보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했고요. 또 원예특작과학원 시설연구소에서는 이런 연구를 위해서 이제 실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고 또 장기 재배를 통해서 실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시설원예 연구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생육 단계 및 뭐 재배 형태에 따라서 보강 효과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조구라든가 상부 보강이라든가 또 내부 보강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줄기 유인수, 이제 제식 밀도가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생육의 수량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계산을 한 결과 대체적으로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보강을 했을 때 하지 않은 것보다 효과가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여기서 서울대에서 이런 계산을 한 것들을 이제 기반 데이터는 이제 시설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경제성 분석을 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상부 보강을 할 경우나 내부 보강을 할 경우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런 투입 전기 비용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나 증가한가를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보강 설비 도입에 따른 보강 효율에서 나눠 보면 뭐 이런 상부 보강을 할 경우 좀 이게 고압 나트륨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한 1.47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LED를 사용한 인터라이팅의 경우에는 한 1.6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1년 정도의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상세한 많은 장기적인 재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도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목포대에서는 이제 이런 보강 처리에 대해서 작물의 생산성이라든가 생리 반응을 이제 구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광학적 특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엽채류의 광합성 특성을 분석한다거나 파장별 분석을 했고요. 좌측이 이제 그런 투과율이라든가 반사율, 흡수율 이런 걸 나타내는 이제 데이터고요. 우측은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잎이 상단, 중단, 하단, 중단, 상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단 부분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했고, 또한 작물별로 이제 광합성식을 대조구나 이런 보강 형태에 따라서 도출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이제 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보강을 통해서 작물이 착색을 하게 되는데, 이건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각 처리별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착색이 다르게 진행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을 헌터 LAB라든가 또 RGB의 착색 정량을 통해서 간단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보강 방식에 따라서 착색을 정량화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안동대에서는 이제 이러한 보강 광원의 시설 과체류 온실 적용을 위한 보강 매뉴얼 작성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강 기술 매뉴얼 작성을 했고 항목을 결정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국내의 보강 산업 현황과 기술 보급 관련 보강 매뉴얼 작성을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대항목으로 목차를 구성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시설과체류 온실 보강 기술 현황, 또 두 번째가 시설과체류 온실 보강 기술 이론.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연구를 통해서 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삽입을 했고요. 세 번째가 3차원 광환경 해석 기반 조명 설계 기준,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매뉴얼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강에 따른 시설 과치로 작물 생육 사례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를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매뉴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보강 기술 매뉴얼을 이제 작성을 했고요, 개발을 해서 곧 이제 배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린하우스 서플리멘탈 라이팅 테크놀로지, 그래서 온실 보강의 기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목차 이런 형태로 이제 내부 잠깐 소개하면 목차를 만들었고, 내용들 또 챕터 1에 뭐 시설 과체로 온실 보강 기술 현황 등 해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보강 기술 매뉴얼이 배포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이제 성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보강 기술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고 아직도
이제 뭐 국내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기성이 강한데요. 특허 출원을 해서 3차원 수강 해석에 기반한 작물의 보강 방법, 또한 일사 가뭄에 따른 온실내 적산 광량을 이용한 보강 제어 시스템 등 두 건을 이제 특허 출원을 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보강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요. 또 논문을 이제 우수한 논문에 이제 논문을 게재했고요. 학술 발표, 그다음에 정책 활용 뭐 이런 것들이 본 연구 성과의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이제 파급 효과를 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설 과체로 온실내 보강 광원을 적용할 때 3차원 수강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보강 이론을 정립했다는 것과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경제 산업적 관점에서는 보강 기술 현황 및 적용 방법, 광환경 분석 자료 등을 포함해서 보강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산업체에 기술 제공이 가능하고 또 관련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농업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보강 광원 및 이제 보강 방식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을 기반으로 추후 이제 생산 농가의 보강 광원 도입 관련 의사 결정에 이제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파급 효과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나 해서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3차원 수강 해석을 이용한 작물 수강량 기반 보강 방식은 이제 새로운 방식인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재배 변수에 따라서 보강 필요량에 따른 정량적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일일이 재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산업화에 필요한 제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산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생산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온실 보강 프로토콜 구축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스마트 온실 보강 기술을 체계화할 수 있겠고요. 또한 온실내 광환경 설계를 이제 최적화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는 이제 상단 부분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들은 3차원 수강 해석 기반 온실 보강 기술이라든가 경제성 분석을 통한 이제 고도화를 가능하게 해서 작물 수강량 기반의 보강 방식 또 하나의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또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온실 보강 기술을 앞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과 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착색 기반 수학 기술 확립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보강 기술 매뉴얼에 기반한 시설 작물 생산 기술 확립해서 추후 이런 보강 기술이 이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저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